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달라진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미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지금 현재 우리 시장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빨간불을 보는 것도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내일 미 대선 같은 경우는 승리의 여신이 무슨 색깔 깃발에 또 손을 들어줄지 기대가 되는 한편 시장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재미나게 하나씩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행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배트맨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새롭게 달라진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타자지요. 저희 월요일 배트맨을 맡아주실 저희 정재훈 위원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을 함께 하게 됐는데 위원님 저랑 함께 하게 돼서 반갑지 않으세요? 늘상 지난주 수요일에 같이 했는데 뭘 그런 걸 새삼스럽게 물어보고 그러세요? 또 새롭게 바뀌었고 자리도 뭔가 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띄워드릴 수 있는 그런 멘트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꿈도 꾸지 마시고요. 그냥 지난주에 했던 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재훈 의원님과 함께하는데요.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저도 지지 않겠습니다. 일단 정재훈 의원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기분 좋게 위원님이 이렇게 공격이 들어와도 웃을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시장이 오랜만에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아무리 저를 공격하셔도 저를 울릴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시장 이야기 일단 간단하게 해주시죠, 위원님. 예, 반등이 오늘 거래소 시장이 1.46%, 코스닥 시장이 1.36%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어요. 오랜만에 반등은 아니고요. 지난주 목요일까지도 반등은 이어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생각지도 좀 못하게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진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그때 당시 이제 미국 선물까지도 좀 불안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근데 오늘 11월 첫날이었었죠. 시장이 강세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업종들이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은 뭐니 해도 수급적인 부분들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개인 투자자들만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은 큰 물량은 아니지만 매수 유입이 됐어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선물 또한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과 기관 쪽 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결국 수급적인 부분들이 괜찮았어요. 괜찮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반등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지수주들도 올랐었고 테마성 종목군들도 좀 많이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11월 달에 좋은 스타트를 끊었어요. 11월 달에 좋은 스타트를 끊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이슈적인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유럽 쪽 지난주에 밀려내렸던 게 유럽 쪽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대선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더 미치느냐, 즉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급증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출렁거림은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쪽 같은 경우는 대선에 대한 이슈가 있죠. 이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불복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근소한 격차로 나오게 되면 불확실은 커진다라는 거. 그러면 한 달 넘게 또 불확실한 그런 시장에서 일단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거, 혹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점. 그 부분들이 외부적인 요인이고요. 내부적인 요인은 양도세예요.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기사가 나온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잘 협의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기사 나온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다 이 절충안을 뭐 마련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부분들이 아마 대선 전후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보통 보면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뭐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유예가 가장 좋아요. 이 10억에서 뭐 지금 보니까 뭐 5억 안에 절충안 택도 없는 소리고요. 10억 안에 10억 그 유예가 나와줘야지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기사를 봐도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이 금액에 있어서의 대주주로 만들어 놓고 과세하는 나라는 그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예는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이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줘야지만 어느 정도 추가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뭐니 해도 시장에 있어서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10월 달 들어서 이게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거래 네. 대금 자체도 좀 불안불안한 그런 요소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 차트, 그래프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 평균 거래 대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올해 꾸준하게 좀 늘어났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평균 거래 대금 자체가 월간 단위로 놓고 보게 되면 줄어드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이다라는 게 보통 의견이에요. 근데 이제 혹자는 뭐 다른 부분들, 뭐 소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이게 거래 대금이 감소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택도 없는 소리고요. 코스닥 시장이 먼저 빠져나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전 세계 지수를 봤을 때 이렇게까지 크게 빠진 나라는 코스닥밖에 없어요. 유일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 평균 거래 대금 또한 감소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또 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시장 3월 코로나가 있고 난 이후에 시장을 주도했던 부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학개미라는 그런 신조어가 좀 탄생을 했죠. 그러면서 여태까지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그렇지만 10월 달 들어서면서 거래 비중 자체가 상당히 떨어졌었어요. 70%가 넘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지금 현재는 6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라는 거. 이 부분들만 보더라도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맞다라고 좀 표현이 돼요. 물론 주된 요인과 있고 그다음에 부수적인 그런 효과들도 있지만 주된 요인 중에 하나는 어찌됐든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미국에 있어서의 대선, 이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여전히 이러한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는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땐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핵심적인 부분들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전 제 개인적으로 내년도 시작은 상당히 좀 좋게 봐요. 네.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예전에 전 정권이 아니고 전 정권에서 얘기했었던 뭐 올해 좀 됐었죠. 지수 3,000포인트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었죠. 전 3,000포인트 내년에 가지 말란 법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을 전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 이게 하루하루 일일비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11월의 첫 스타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시작이 좋았던 만큼 끝까지 좀 좋아야 될 텐데요. 대내외적인 이슈들이 계속해서 혼재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내년까지 장이 좋아질 거라는데 혼자서 갈피를 못 잡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 정재훈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함께 해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 정 의원님과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 바로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잠시 뒤에 8시 반에 저희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박원재 위원님께서 방송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코스피 2300선 회복, 시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1월 대응 전략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11월 대응 전략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8시 30분 메모하셨다가 30분 뒤에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잠시 뒤에 투데이 이슈로 다시 올게요. 잠시만요. 네, 오늘의 투데이 이슈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개 이슈를 꼽아봤는데요. 더블 딥이냐 추세적 반등이냐 한국 경제의 변곡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전망 및 증시 영향을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11월의 첫 스타트가 좋습니다. 근데 이게 더블딥이냐, 추세적 반등이냐 의견들이 좀 나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3,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걸 보란 듯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보답한 기업들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물론 내년까지 좋아진다고 보시긴 했는데. 뭐 일단 지금 뭐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좋게 나오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그런 기업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만큼 이게 코로나에 대한 이슈 이 부분들 때문에 예측하기는 좀 힘들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9월 달에 이 3분기 GDP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괜찮게 나왔어요. 경기 지표도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뭐 결론만 좀 놓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뭐 정책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인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네. 사실 이제 기업들에 있어서 투자를 좀 상당히 많이 단행을 했어요. 물론 수출에 있어서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게 전고점을 넘어서는 뭐 GDP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총생산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작년에 대한 부분들을 넘어서지는 못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네. 상황 속에서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좋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같은 경우 뭐 유럽 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대선에 대한 얘기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유럽에서 자꾸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그렇죠. 있다는 이슈가 나오고 있죠. 그러한 부분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잠깐 이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이게 통계청에서 나온 9월 산업활동 동향이에요. 매월 10월 말에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 생산이라든가 소비 이런 쪽에 있어서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아지고 있어요. 전 산업적인 생산도 증가를 하고 있고 소비 쪽도 마찬가지로 증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설비 투자라든가 건설 기정도 마찬가지로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전반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되면 경제는 이제 바닥을 치고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적인 게 맞아요, 사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뭐 더블 딥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 요인이 바로 이제 유럽 쪽에 있어서의 가장 그 불안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물론 미국 쪽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해주는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경제를 봉쇄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를 봉쇄를 해버리게 되면 그 또한 마찬가지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표를 보게 되면 유럽 쪽에 있어서 코로나 확진자 수를 좀 보게 되면 확진자 수 앵커님은 안 보이시죠? 네네. 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보겠습니다. 유럽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고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다시 경제를 폐쇄를 하고 하게 되면 안 좋을 것이다라고 우려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미국 또한 마찬가지로 이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럼 우려를 해주는 부분들이 당연한 부분들인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은 유럽 쪽에 있어서 경제 폐쇄에 대한 부분들이 3월 달에 이 확진자 수가 급증을 했을 때처럼 경제 폐쇄를 하지는 않아요. 좀 더 약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뭐 음식점이라든가 술집, 레스토랑 뭐 이런 쪽에 있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구간들에 있어서의 폐쇄를 한 부분들, 그다음에 11시 이후에는 뭐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통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일단 풀어놓은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큰 우려는 안 해도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한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수출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수출 주도형 국가인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미국 절대적으로 좀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유럽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에 있어서 경제 폐쇄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한국이 더블딥에 빠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좀 더 이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된다. 다만 이제 지표는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유럽 쪽에 있어서의 경제 폐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갈 부분들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더블 딥으로 가진 않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있어서 이제 백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나올 거예요. 치료제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더블 딥으로 뭐 진행되는 뭐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히려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시장이 출렁거린다? 그러면 매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마감 시황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좀 연계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내년 시장까지 좋게 볼 수 있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위험 요소들도 우리가 다 예상 가능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고까지 의견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벌써 미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워낙에 뭐 누가 되든 간에 친시장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건 다 알고는 있지만 각각 어떤 인물이 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섹터군들이 좀 다르다는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미 대선 어떤 포인트에서 짚어보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글쎄요. 네. 사실 이게 언론 쪽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바이든 후보가 상당히 우세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시장에 있어서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그린 뉴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에는 이게 바이든 쪽으로 시장이 베팅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시그널을 읽을 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반대가 아니죠. 조금 전에 미국 쪽의 현지 쪽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게 예측하기가 좀 힘들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사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진 부분들은 아니에요. 보통 이게 처음에 예상을 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이어가지 실패를 한다라면 시장은 밀릴 것이다, 급락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네. 지금 구간에 있어서 뭐 급락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시장이 밀렸기 때문에 바이든 쪽으로 베팅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은 뚜껑은 좀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가장 큰 변수가 저번 대선에 이 힐러리 후보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경합을 벌였을 때 전부 다 힐러리 쪽을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이변이었죠. 네. 근데 그게 결국은 이 샤이 트럼프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요번에도 그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요번에 또 반대적인 얘기를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압도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거리도 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찌됐든 간에 누가 됐든 간에 중요한 부분들은 뭐 뚜껑을 열어보고 해봐야 되겠지만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경제연구소에서 오늘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GDP 성장으로 놓고 봤을 때 한국의 GDP 성장이 0.4% 정도 더 증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료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바이든 후보가 되게 되면 한국 기업엔 좀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쪽, 친환경 쪽에 있어서 계속 얘기를 해왔었던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친환경 쪽으로 있어서 계속적으로 드라이브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재정적인 정책이라든가 뭐 경기 부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쪽으로 좀 폭넓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반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게 된다면 이제 산업재 쪽 섹터들, 그다음에 금융주들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또 보게 되면 이게 그린 뉴딜 종목군들이 오늘 좀 괜찮다라고 해서 바이든 후보가 될 거냐?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두산바켓이라는 기업도 인프라 쪽이거든요. 네. 그 기업도 좀 괜찮았어요. 물론 이 두산그룹의 구조조정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인프라 쪽에 관련되는 그런 종목군들도 올려봤을 때는 사실 저는 누가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심 제 바람은 바이든 후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이게 기업을 생각했을 때요.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이게 너무 그 돌출된 발언이라든가 그런 게 너무 그렇죠. 많아서 예측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딱 정해놓은 틀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성향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동맹국하고 협조를 해서 대응을 하거나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이게 일장일단은 있을 거지만 어쨌든 협력을 통해서 진행한다라는 게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고, 근데 결국 알아보게 되면 자국 우선이에요. 그렇죠. 둘 다. 보호무역에 대한 그런 후보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누가 유리하고 누가 안 좋고 그런 부분들보다도 차라리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뚜껑을 열고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때 현실에 맞게끔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제 개인적으로 시장에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그냥 바이든이 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종목, 개인 투자자분들에 있어서 종목 선정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뭐 미국 우선주의가 뭐 달라지진 않겠지만 각 후보군들이 밀고 있는 섹터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장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지난 대선 때도 여러분들 아셨겠지만 확실시할 수가 없어요. 어떤 후보가 될 거라고는 잠정지어서 이야기하다가는 또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꼭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은 우리 정재훈 위원님께서 여러 부분에서 바이든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내심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그럼 최악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최악은 뭐 불복이죠. 불복이요. 네, 불복. 다시 해야 되는 경우? 불복의 선거 온라인 투표나 이런 부분들을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 투표나 이런 것들을 싫어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돼서 불복을 한 상태,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한쪽이. 바이든 후보가 확 이겨버렸으면 그게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제 만약에 비슷하게 했을 경우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불복을 하거나 하게 되면 법원까지 좀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좀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한 달 이상 더 지연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2000년도에도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불복하면 법원까지 간 상태가 있었었는데 그때 미국 시장 기준이 약 9% 정도 밀려내렸었거든요. 네. 그러한 변동성이 좀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증시에 있어서 가장 불확실한 부분들이에요. 그게 가장 큰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기려면 일단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 뭐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도 뭐 근소 차이로 뭐 패배를 한다 하더라도 뭐 불복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렇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원체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우려감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만약에 불복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변동성은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 이기려면 압도적으로 이겨라.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후보가 되든 간에 압도적으로 한쪽이 이기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 시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건 불확실성이다라고까지 다시 한번 이 이슈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 미 대선 투표를 관심 있게 지켜보실 텐데요. 과연 어떤 후보가 승기를 줄지, 그리고 그 이후의 시장은 어떻게 될지 저희와 함께 또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투데이 이슈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는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대내외적인 이슈가 혼재하고 있는 우리 시장에서 문제는 오늘 우리 장을 움직였던 섹터와 업종들이 또 따로 있었다는 거죠. 일단 오늘과 내일 중에 오늘장부터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을 움직인 업종들, 여러 업종들이 있었는데요. 뭐 오늘만 해도 업종 상위로 꼽힌 것 중에 출판도 있고요. 뭐 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긴 한데 우리 위원님께서 꼽아주신 업종이 궁금은 합니다. 오늘 움직였던 업종 중에 어떤 업종 눈여겨보셨을까요? 사실 이게 오늘 움직였던 업종 뭐 딱 단정하는 것보다는 네. 뭐 좀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린뉴딜 관련주들은 좀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이제 고루 올랐어요.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수주들 그런 고른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거든요.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뭐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개파락 출발해서 1%대 상승을 좀 보였었어요. 뭐 바이오 쪽의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도 한 2%대 상승해줬고, 자동차 대표주인 현대차 같은 경우는 3.6% 정도 상승을 해줬고요. 네. 철강 업종의 대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포스코 같은 경우도 거의 뭐 4%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게임주들도 뭐 4%대, 5%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지수가 같이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이라 고르게 좀 상승을 했던 것 같아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네. 그중에서 이제 그나마 좀 괜찮았었죠. 그중에 이제 몇몇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포스코예요.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네. 오늘 같은 경우 장중에 5%가 넘게 상승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바닥을 좀 탈피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여기에다 이제 실적이 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봐도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양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오늘 오프맨에서 좀 말씀을 포스코를 좀 드렸었는데 네. 부분들을 좀 보면 사실 뭐 도진 앵커님 은행 이자가 보통 몇 %인지는 아세요? 지금 거의 제로 금리잖아요. 그죠? 적금금리 해봤자 얼마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저 눈물 났어요. 받고 나서 그냥 은행에 그죠? 돈을 넣어두느니 네. 진짜 요즘은 주식을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렇죠. 잃어도 공부가 된다는 생각이 되니까 이러도 공부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돈을 잃더라도 주식 시장에서 이제 하다 보면 배우는 게 있잖아요. 좋은 말로는. 별로. 물론 벌면 제일 좋죠. 근데 포스코 많은 위원님들이 눈여겨보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업종 대표주고 많이 싸고 저PBR 종목군들이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작년에 배당 수익률만 4%가 좀 넘어요. 그럼 은행 이자의 2배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저PBR에. 그러면 내년도에는 좀 더 좋을 거다, 올해보다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실 분들은 전혀 없어요. 경제학자분들로 다 올해보단 내년도가 더 좋을 거다라는 것들을 다 얘기를 해요. 기저효과 때문이라도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실적은 좀 더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럼 실적이 좋아지면 저 PBR인데 조금이라도 올라가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배당 수익률 또한 지금 자리 때 작년에 4%대를 줬다라면 지금 좀 더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엔 이런 종목군들 싸고 은행 이자보다 몇 배는 낮고 주가는 바닥이고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은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물론 오늘도 이렇게 해서 3.8%대 올라갔지만 이러한 종목이 너무 국내 시장의 기업들 소위 말하는 산업재 쪽 섹터들은 너무나 싸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매기가 들어온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은행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오늘 은행주 같은 경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를 좀 한번 볼까요? 네. 하나금융지주를 봐도 6%대의 상승을 했어요. 6%대의 상승을 했는데 이게 주가가 많이 올랐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금융지주도 보게 되면 수급적으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 동반 순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근데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작년보다 오히려 올해가 조금 더 좋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많이 빠졌고 작년에 하나금융지주의 배당 수익률이 5.7% 가까이가 됐어요. 오, 네. 주당 자산가치 정말 이건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PBR 기준으로 0.5배 이하 이상 받기가 좀 힘든데 작년에 배당 수익률 5.7%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작년에 배당락 때 주가가 3만 원대 거의 3만 9천 원 가까이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대에서 20% 가까이가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작년 아마 올해 코로나 이슈가 생겼을 때 아마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금 들고 있는 그 은행 적금을 깨서 그 은행의 주식을 사시라고.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났든 2년이 지났든 그 주식을 사면 오히려 은행 이자보다 몇 배는 많을 거고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25,000원, 26,000원짜리 때 매수를 했다 손 치더라도 네. 올 연말까지 끌고 가면 지금 끌고 가지 않더라도 20% 가까이 수익은 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배당락까지 해서 배당까지 받아버리게 되면 그게 수익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대부분 업종 대표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고루 올랐으니까. 네. 근데 이제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지금 시장 빠질 거야. 미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그러니까
나는 일단 현금만 들어 놓을 거야. 그렇죠. 그렇게 현금만 생각하시는 챙기는 분들 분들. 많아요. 네네. 많은 그런 상황인데 그럴 바에는 내년에 좋아진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이런 종목군들을 빠지면 매수하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거. 배당이라든가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또 다른 종목군도 하나 보자고요. 현대차 같은 것도 한번 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올랐어요. 오늘도 업종 대표주고 3.6%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겠죠. 전기차 판매 대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코나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판매 대수가.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됐으면 2차 전지 쪽 전기차나 수소차나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지만 화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쪽에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 LG화학 쪽을 슬쩍 떠넘긴 상태란 말이에요. 네. 이제 그것도 따져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대부분의 이 자동차 쪽 제가 이게 유튜브를 좀 많이 보거든요. 네. 자동차 쪽에 있어서 리콜이나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공장 화재 궁금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동차가 화재가 나가지고 이게 어디 잘못일까 이런 부분에 실험을 했던 유튜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충격이 상당히 좀 약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충격이 좀 상당히 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 이게 충돌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고가 나는 그런 부분들보다 충전 쪽에 있어서 화재가 났던 부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소프트웨어적인 결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 과제로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주가는 올랐지만 여전히 PBR 한 배가 안 돼요. 여전히 주당 자산 가치는 25만 원대예요. 배당 수익률도 3%대고요. 그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현대차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남아 있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도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장이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변동성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신념, 그러니까 투자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더 좋을 거예요. 이따가 좀 팁 조언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좀 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부분들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업종 대표주들, 특히나 거래소 종목군들에 있어서 업종 대표주들은 싸다, 배당도 좋다, 배당도 좀 더 많이 준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땐 안전자산 쪽, 뭐 솔직히 안전자산은 아니지만 그나마 좀 안전한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거래소 시장보다는 좀 비싸요. 왜냐하면 거래소의 2차 전지 쪽 섹터가 PBR 한 배가 안 되고 자동차 쪽 섹터가 한 배가 안 되고 그런 기업들이 많지만 코스닥 섹터 같은 경우는 한 배가 넘는 기업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적으로 좀 부담스럽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약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좀 남아 있었어요. 근데 오늘도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나마 좀 괜찮았던 그런 부분들이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이 괜찮아준 주가의 흐름들이 좀 괜찮았었어요. 상대적으로 뭐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네. 뭐 큰 기업은 아니에요. 큰 기업은 아니지만 뭐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오늘 9%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제약바이오 제일 커요. IT 쪽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5G, 2차 전지 이런 순으로 계속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사실 이게 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좀 수익을 좀 크게 내고 나왔는데 제 유튜브에 서울경제에서 그거 하는 게 있어요. 네. 주유소라고. 네, 알죠. 근데 거기에 포트로 구성되어 있는 그 종목을 AS를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저희는 이미 이게 차익을 좀 하고 나온 상태라 일단 이거 종목을요? 저희는 이미 다 크게 수익을 내고 차익을 했는데 그 고가권에 좀 물려 계신 분의 포트폴리오를 좀 이게 해야 되는데 확인을 하려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바이넥스를 다녀오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 좀 다녀오고 괜찮다 싶으면 다시 한번 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든 뭐라든 좀 할 건데 어찌됐든 간에
성장을 할 수 있는 섹터는 여전히 제약바이오 쪽 섹터에 포진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정부 정책이에요. 사실 이게 미국 대선뿐만이 아니라 그린 뉴딜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 만약에 뭐 대통령께서 네.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막 얘기 이제 하시고 투자를 하겠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만약에 한국만 딱 하였으면 그건 끝이에요. 안 그렇죠. 돼요. 의미가 없죠. 예, 의미가 없는데 유럽, 미국, 뭐 중국, 일본 다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투자를 확대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만뿐만 아니라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동조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린 뉴딜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도 분명히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결국 오늘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CS 윈드 같은 경우를 보면 네. 상당히 크게 상승을 했어요. 오늘도 7% 가까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그다음에 뭐 CS 베어링 같은 경우도 7% 거의 8%예요. 이러한 부분들 놓고 봤을 때는 혹시 이게 바이든 쪽에 있어서 베팅을 하는가? 뭐 이런 전 생각을 했었어요. 이러한 흐름들을 보고. 동국 네. S&C도 마찬가지로 5%대 상승을 했죠. 태양광 쪽도 보게 되면 뭐 KC 코트렐이라든가 하나 같은 기업들도 2, 3%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ESS 쪽 보면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5%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린 뉴딜 쪽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테마나 이슈적으로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종목군들은 계속 순환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긴 관점에서 봐도 되는 그런 기업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싸고 안전한, 변동이 크진 않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안전한 종목을 하든가, 아니면 성장성을 찾아서 그 종목에 베팅을 하든가, 그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극단적으로 양쪽으로 다 이렇게 한쪽으로만 하진 않고 둘 다 고루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의 반등의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좀 높아 보여요. 제가 판단했을 땐. 그러면 이들 종목군들은 어디에서 편입을 하고 어디에서 좀 매도를 할까, 그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빠지면 매도하고 싶어 해요. 올라가면 갖고 있고 싶고요. 네. 근데 올라갈 때 현금을 좀 만드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서 매도를 할까, 그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올라가고 있을 때 시장이 정 불안하다면 올라가고 있을 때 좀 현금을 만드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밀렸을 때 다시 받아도 되니까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 박원절 위원님께서 방송을 여셨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11월장을 대비할 수 있는 쪽집게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지금 방송이 활짝 열려 있다고 하니까 11월장 대비 전략 좀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정재훈 위원님께서 오늘장에 움직였던 여러 가지 종목들과 업종들 좀 쭉 잡아주시긴 했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이미 움직인 장 말고 다음 장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는 혹시나 어떤 섹터나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수 있잖아요. 뭐 그린 뉴딜 이야기 하시긴 했는데 아직도 유효한지 이런 것들이 주식 초보자 입장에서 좀 궁금하거든요. 따라가긴 늦었을까요? 저는 단기적으로 좀 우선 본다라면 오히려 네. 지금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 내일 시장에서도 한 번 더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내일장을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그래도 그린 뉴딜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CS 윈드 같은 경우는 네. 뭐 전략이나 뭐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대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네. 아직 박스예요. 이렇게 좀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윗꼬리를 좀 뺐어요. 근데 여기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한 11만 원대 중후반 자리대, 그 자리대까지 올 수가 있는데, 풍력주들 같은 경우는 그린 뉴딜 쪽에서
실적이 좀 제일 숫자가 찍히는 건 일단은 풍력 쪽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CS윈드나 다른 기업들이 올라간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에 CS윈드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고 만약에 좀 눌러준다? 뭐 한 10만 4천 원대? 단기적으로 그 자리대는 한 저점, 내일 저점 자리대 나올 수 있어 보이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흐름들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ESS 쪽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자리는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락을 했을 때 얼마만큼 되돌림이 나온다. 절반의 되돌림이 나와요. 절반의 되돌림이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뭐 16,000원대 중반까지는 상승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주등받을 때 뭐 4, 5% 뛰기 하거나 뭐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기업도 있어요. 오늘 실적 발표했어요. 네. 오늘 실적 발표 더럽게 안 나왔어요. 아이고, 네. 갖고 계신 분들 속상하셨겠어요. 더럽게 안 나왔는데 문제는 내년이에요. 얘네가 3분기부터 수주 발표를 했어요. 실적 그 수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고객사에 투자 재개를 했어요. 아마 4분기 때부터는 수주가 늘어날 부분들이고 태양광 쪽에 있어서 기술을 있고 소부장 쪽에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주가가 밀려 내려왔는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으로 꽂아 내렸으면 죽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버텨준다라는 것 자체는 누군가는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가도 빠지진 않았고 그럼 박스란 말이죠. 어떠한 재료나 이슈, 성장성 이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주성엔지니어 같은 경우도 태양광 쪽에 있어서의 기술이 있어요. 테슬라 쪽에 있어서 뭐 그런 기사화도 된 부분들이 있고 그럼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본다든가 아니면 뭐 JNK 히터 같은 경우 JNK 히터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은 좀 보여주고 있어요. 수소 쪽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인프라예요. 인프라 확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인프라 쪽에 있어서 수혜는 JNK 히터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쪽에 있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오히려 내일장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에 큰 축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주신 다음에 내일장, 그러니까 다음 장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분석적으로 좀 흐름을 잡아주셨습니다. 참 저희 정 위원님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분석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보셨죠?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 정재훈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분석들 이야기 더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위원님과 함께 이렇게 마켓 트렌드까지 만나봤으면요. 저희는 당신을 위한 한마디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을 위한 편지가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장을 이겨내고 내일장을 또 이겨내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서울경제 전문위원님들이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을 이제 해주시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런 시간이 따로 이제 또 생겨난 이유는 시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희망도 드리고요. 어떻게 하면 이런 시장 이겨낼 수 있는지 그런 팁들도 좀 위원님들마다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정 위원님, 워낙에 거칠게 이야기하시는 듯 하지만 속은 누구보다 따뜻하시잖아요. 아닌가요, 의원님? 냉정하죠? 네. 냉정한 듯 보이지만 잘해주신답니다. 네, 아무튼 당신을 위한 한마디 오늘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바로 들어볼까요? 글쎄요. 이게 당신을 위한 한마디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진짜 제 느낌,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진구 구간에서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PPT를 좀 보면서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주식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좀 자주 드리는 게 있어요. 사람은 간사하다고. 투자자는 간사해요. 그만큼 시장의 흐름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예를 들어서 방송에서 시장 더 빠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투자자인 입장에서는 그럼 지금이라도 다 매도를 하고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또는 지금 빠질 수 있으니까 지금 주식장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생각하고 또 바꿔서 내년도 지수 3,000포인트도 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 그럼 지금이라도 당장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만큼 이게 상당히 좀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이유는 그만큼 단기적인 그 당장의 시각이 쏠려 있어서 그래. 아마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마감했을 때는 아마 월요일이 되게 불안하고 두렵고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금요일 날 불안했던 분들은 싹 다 잊어버렸고 내일, 즉 오늘 미국 선물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도 요만큼 얼마나 올라갈까라는 그 기대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일 당장 만약 시장이 빠졌어요. 그럼 또 불안하게 될 거예요. 그만큼 단기적인 흐름들에 상당히 좀 민감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주식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답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투자자분들,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기준을 좀 잡아야 돼요. 내 성향에 맞게끔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나는 트레이딩 성격, 좀 단기적인 성격이 강하냐, 아니면 좀 투자적인 관점을 보느냐, 이 부분들인데 트레이딩이냐 투자나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부분들은 맞아요. 왜? 주식을 하는 이유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니까. 근데 트레이딩이나 투자나 시세 차익을 노리는데 방식은 좀 틀려요. 트레이딩은 거래량이나 이평선, 캔들 이런 즉 기술적인 분석을 많이 활용을 해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트레이딩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종목 선정은 되게 안 좋은, 트레이딩 할 만한 종목이 아닌 것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좀 많이 해요. 즉 주가가 올라야지만 주식을 벌 수가 있죠. 돈을 벌 수 있죠. 자, 단적인 예로 한번 볼게요. 가장 중요한 삼성전자를 한번 놓고 볼까요? 자, 삼성전자를 놓고 보게 되면 이러한 구간에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다고 해서 이런 구간에 매수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즉 방향성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방향성이 돌려 세워져 있는 종목의 단기 트레이딩이나 추세를 매매를 하든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빠졌다라는 이유만으로 매수를 해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 바짝 세워져 있는 종목군들을 해야 돼요. 바짝 세워져 있는 종목군들. 그러면 어떤 부분에 바짝 세워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냐? 많잖아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있고 바짝 세워져 있는 것들, 이러한 종목군들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종목군들을. 그죠? 방향성이 결정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대체적으로 역배열권역에 막 낙폭과대로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을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가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땅굴 파고 들어가는 종목군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은 이평선 기준으로 21선의 방향성이 세워져 있는 거, 상승 방향으로 돌았거나 올라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종목군들,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결국은 지금 그린리딜 종목군들 중에서도 그러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어요. 뭐 이러한 종목군들이 있겠죠. 뭐 DK락 같은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21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고 5일선에 대해 방향성이 상승각을 그리고 있는 거,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하시면 돼요. 근데 꼭 이렇게 요 꼭지 이런 데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옳지가 않다라는 거. 초입에 하세요. 초입에.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리고 따라 들어가지 말고. 어찌됐든 이런 게 트레이딩이고 단기 트레이딩이에요. 그러면 투자는 뭘까요? 투자는 가치와 성장을 평가하고 종목을 선정을 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물론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봐요.
증권사에 있어서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종목군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뭐 배당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성장 투자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트레이딩이냐 투자냐 이 부분들에 있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게 맞는가 그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종목 선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장 안 죽을 거예요. 빠져도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루하루에 연연해하는 그런 마인드는 안 좋다.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재훈 의원님의 당신을 위한 한마디까지 듣고 왔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서울경제 정재훈 검색을 정확하게 하시고 정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이야기들 더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1시간 동안 알찬 이야기 해주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눌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지는 심야 상담소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